자, 이번엔 헌법의 기본 제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당 제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당이란 이제 독자적으로 규정돼 있고 단순 사적 결사가 아니에요. 국가기관도 아닙니다. 자, 결론은 사적 결사랑 공적 기능 수행 주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정당은 이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 결사.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정당에 포함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국회라던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적 결사지만 공적 기능 수행 주체다. 정당의 기능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랑 선거 후보자 추천, 정책 형성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면 정당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포함돼 있고 아니면 이제 선거 예정자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자동 핵심 장치다. 정당 자유, 정당은 이제 설립의 자유가 있어요. 설립 자유, 가입 자유, 뭐 탈퇴, 존속 활동 요런 게 다 자유 포함돼 있지만 자, 전생경 활동을 포함하고 자, 심지어 요 정치자금 모금 요거까지 다 정당 활동의 자유로 포함이 돼요. 자금도 활동의 자유에 포함된다. 정당 제조 목적은 국민의 주권 실행, 자유민주주의 구현. 자, 정당은 독점으로 인정해주진 않고 무소속 배제 정당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정당의 조직 여건, 정당 기준은 이제 시도당 5개 이상, 각 시도당 1000명 이상 당원이 필요하다. 자, 500명으로 바꾸면 무조건 틀린 선택지예요. 1000명 이상입니다. 정당의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 자, 권한쟁의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알아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 국가기관과 아니면 뭐 상호 아니면 뭐 단체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하여 해결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 권한에 대한 내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다툼인 거죠. 정당은 국가기관은 아니나 자,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자, 권한쟁의를 할 때 헌법재판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국가기관 사이에서만 권한쟁의가 허용이 돼요. 하지만 정당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준다. 왜냐? 헌법상 기능도 수행하고 국회 교섭단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 정당 해상 요건입니다. 자,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자, 둘 중 하나만 위배되어도 가능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해석할 때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합니다. 이유는 정당 예산은 매우 강하게 제한이 돼요. 왜냐? 일단 첫 번째로 대부분의 다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지금 정당 제도 목적이 국민 주권 실현이죠. 근데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버리면 자유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 이것 때문에 정당 해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협소하게 해석됩니다. 자, 청구권자는 당연히 정부 또는 뭐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나왔을 경우 해산 주체는 당연히 헌법재판소만 가능하고요. 행정부는 불가능합니다. 정당활동 정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직권 또는 신청으로 가능하고 종국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정 전까지 가능하다. 해산 효과. 자녀 재산은 당연히 국고에 기속되고 당원에 따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왜 국고에 귀속되냐? 이게 이제 해산된 정당의 자산이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용 반대 요거를 위해서 해산되고요. 당원에 따라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정당 등록 제도 실질적 규제고 단순 확인 제도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당 자유 제한 요소가 있긴 있다. 복수 당적 금지.
당연하죠. 정당한 간섭할 수 있고 정체성 약하고 기능 저해. 금지 정당화가 가능하다. 왜냐? A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B 정당에도 속해 있다.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왜냐면 둘 다 간섭을 하면서 이제 이중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 능력. 정당은 기본권 주체고 따라서 등록 취소 이후에도 청구 가능하다. 자, 정당 내부 규율. 당연히 해산은 안 되니까 의원 제명 같은 경우에 쓰입니다. 당원 절차랑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절차법은 정당 해산 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핵심 포인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용 암기 문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실전 적용 전략. 자, 정당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정당 자유는 전부 포함돼서 보장해준다. 해산 문제는 이제 목적 또는 활동을 위반했을 때. 5할입니다. 그리고 엄격 흡사하게 해석하고 정부랑 국무회의에서 해산 문제 다룰 수 있고 자, 헌법재판소만 해산 가능하다. 헌재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재산은 국고에 기속된다. 자, 1번부터 옳지 않은 것. 정당은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 인정 맞죠? 자,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질서 위배될 때 당연히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당연히 정책적 약속화될 수 있고 목표 달성에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 과제의 효과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죠. 4번 정당 설립을 위하여 등록을 요구하는 정당 등록 제도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에 그치므로 정당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맞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1번이 틀렸고요. 5번 보면은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활동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맞죠?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정당은 공공력 행사의 주체는 되지 않는다 했죠. 자, 정당은 이런 헌법상 기관이지만 공공력 행사의 주체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이고 1000명이죠. 1000명. 그리고 국회의원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 이거 맞죠? 3번 맞고 4번. 자, 해산된 정상의 자녀 재산은 전액 국고에 기속됩니다. 국고. 자,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실질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실질 유지 시 헌법소원 청구의 능력이 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당연히 사유가 될 수 있다. 맞죠? 자, 정당 해산심판 제도는 3차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헌법에 되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당연히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정당의 당원 내지 후원자들이 정당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에 포함됩니다. 5번
자, 설립자유, 존속자유, 활동자유 당연히 포함된다. 맞죠? 자, 답은 틀린 게 없네요. 1번.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우리 헌법은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정당의 특별한 지위 간접이 있다. 맞죠? 자, 전단의 정당 설립 자유는 정당 설립 자유뿐만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 있는 자유 보장한다. 맞죠? 자,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 독점이나 뭐 무소속 후보자 진출을 봉쇄하는 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맞죠? 정당은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 처분에 의해서만은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이제 해산의 필요성 인정 경우에만. 맞죠?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죠. 이제 이게 뭐냐? 정당 해산 심판 절차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헌법상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조건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선거제도. 자, 세 문제고요. 자, 헌법 구조는 선거권이랑 선거 원칙이 있다. 선거는 단순 제도가 아니라 당연히 국민 주권 실현의 핵심 장치죠. 기본 원칙은 이제 보통 선거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 인정해주고 지상학 교육 신문 등은 배제한다. 선거권 제한은 엄격한 심사 대상이고. 자, 완화 대신에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선거권은 우리가 다 보장을 받아야 돼요. 이걸 완화시키면 안 되겠죠. 평등 선거 1인 1표다. 왜냐 한 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선거구 뭐 인구 편차 제한 필요 뭐 이거는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불합리하고 기형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자,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는 당연히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 선출하는 거고 비밀 선거는 투표 내용은 비공개 보장이죠. 자, 투표 보조인이 있어요. 이익입니다. 이거는 합헌이다. 왜냐? 공정성 확보 목적이 인정되고 비밀 침해는 위헌이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자유선거 특징은 이제 헌법 원리에서 도출하는데 국민주권이랑 민주주의 참정권에서 인정을 한다. 헌법 명문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자유선거는 따로 뭐 정해진 건 없고 그냥 헌법 원리에서 도출한다. 왜냐? 뭐 기본권, 뭐 이런 뭐 주권이나 민주주의 창립권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도출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이제 참정권이랑 뭐 정치적 기본권이 있고 가능하지만 제한은 가능하지만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 피선거권, 선거권보다 제한 가능성이 크고 입법 형성 여지가 있다. 자, 선거권이랑 피선거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피선거권은 이제 선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선거권보다 제한 가능성이 크겠죠. 뭐 너무 이제 자, 선거구와 평등. 자, 판례 핵심은 인구 편차 허용 범위가 존재하고 과다한 편차는 위헌이다. 자, 선거구 구역표 불가분적 일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게 선거구 구역표를 나눌 수 없다. 얘네는 다
하나로 친다. 일부만 위헌일 경우는 전체 위헌도 가능하고 부분만 무효 가능은 틀립니다. 자, 선거운동 자유 헌법상 지위는 이제 명문 없고 표현 자유 뭐 창작권에서 도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핵심 영역이다. 심사 기준은 과잉 금칙 원칙을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원격 심사를 준수하는데, 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뭐 대면 구두 선거운동 금지 이거 위헌이다. 선거일 180일 전에 홍보물 벽보 금지 위헌이다.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막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선거일 전 180일 뭐 광고물, 표시물 당연히 착용 우리 할 수 있죠. 선거 기간 중 집회 모임 금지는 위헌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 문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다. 자,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도 막 뭐 대면이나 이런 걸 하는데 보면은 뭐 인쇄물이나 벽보는 없죠.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확성장치는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투표 보조인 2인도 합헌이고 예비 후보자 기간 설정 합헌이다. 자, 지방단체 장별 기간 차이도 합헌이다. 자, 예비 후보자 제도가 있는데 선거는 기간 전에도 1분 허용하고 기간 설정은 입법 재량 인정하고, 자, 기간 제한 자체는 위헌은 아니다. 요 소리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문제로 바로 볼게요. 선거 원칙 중 옳지 않은 거. 자, 보통 선거의 원칙은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통 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된다. 맞죠? 자, 그리고 평등 선거의 원칙은 1인 1표의 원칙과 한 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해야 되는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집단 의사가 정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이거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맞죠? 자, 신체 장애로 인하여 기표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해서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해서만 한다. 이거는 당연히 2인의 투표 보조인에게 투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건 아니죠. 자, 비밀 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 비추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요. 허용하는 거고, 자유선거 원칙은 헌법의 명문으로 구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 민주주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맞죠? 일부 선거구 확정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당연히 전부에 관하여 위헌 선언을 해야 된다. 왜냐? 일부라도 우리가 선거구를 보면은 비율이 꽤 많이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헌 선언을 때리는 거고,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이제 우리 공평하고 아주 깨끗한 선거를 확립하도록 위하여 이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당연히 침해하죠. 왜냐면 개별적이잖아요. 공개 장소에서 뭐 연설 이런 경우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선거 조항은 과잉금지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 장소를 침해한다. 아니죠. 왜냐? 이건 그 확성장치는 피해를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보다 우리 개개인의 보장이 더 크다 해가지고 이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 선거일까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당연히 금지하면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하죠. 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죠? 왜냐면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선거일 180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가능하죠. 금지하는 거는 표현 자유 침해다. 맞죠? 자, 선거운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선거운동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맞죠? 이거 선거운동의 자유도 다 그냥 기본권에서 도출하는 겁니다. 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 할 수 있다. 단지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그거의 차이이기 때문에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제한된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당연히 입법 정책에 맡겨져 있고 자유를 형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인터넷, 문자 이런 것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긴 되죠. 단지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제한 있음. 예를 들면은 20명 요 정도거나 요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은 되고 공직선거법이 장선거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보다 군의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있는 자별로서 평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 군의 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죠. 그러니까 어차피 길게 할 필요 없다. 요설입니다. 자, 공무원 제도는 두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문제로 볼게요. 자, 직업공무원. 자, 역관제가 뭐냐? 관직을 이중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지향한다, 하지 말라 한다. 로서 정치와 공직을 분리하고 이를 통하여 공무 수행의 안정성, 정무성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맞죠?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 이거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거 틀린 게 우리 교육감이나 자, 2번이 틀렸는데 2번이 뭐 틀렸냐? 자,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교육감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요까지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주지만 교육감은 아니다. 교육감은 1년 동안 정당의 발기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요것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3번 볼게요.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보호, 직업보호의 의미도 아울러 지니며 이러한 신분 보장은 공무단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맞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게 맞는 이유. 자,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품위 유지 의무. 왜냐? 그 국가를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체면을 떨어뜨릴 수 없다. 요것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자, 직업공무원 제도에 있어서 과학적 직위분류제나 성적주의 등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추적 요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문 보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맞죠? 4번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자,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자,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입법을 형성해야 된다. 자, 특정 지방자치의 종속보장 당연히 안 되고요. 법률로 폐지 분합 가능하다. 그리고 주민의 자치권은 독립된 기본권은 아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당연히 공법인이고 국가 별도의 법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은 주민 복리 사무 처리, 뭐 재산관리, 뭐 자치법권 이런 것들 있고, 자, 지방의회가 있어요. 의결기관이고 뭐 조례는 뭐 지방 내규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지방 관련 법이고 조례 제정, 뭐 개정, 폐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예산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고 결산도 할 수 있고 행정, 사무, 감사, 조사 규칙 제정권은 없습니다. 자,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지방의회 규칙들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 따로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정권 보유. 틀렸네.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임명해서 하는 거니까 규칙 제정권 보유하고 있고 행정집행, 인사권 행사를 합니다. 자, 보면은 지방의회가 하는 거랑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랑 달라요. 자, 둘이 하는 일이 다른 이유가 뭐냐? 권력 분리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의회 일까지 다 하면은 자기한테 뭐 유리한 조례나 뭐 이런 거를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의회가 만들었을 때 단체장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땡땡시 규칙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행정입법이에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뭐 다른 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방의회가 하는데 규칙만 있죠. 왜냐? 규칙은 이제 행정법 관련이거든요. 근데 행정 집행을 하는데 행정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빠르게 생길 수도 있고 빠르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제 세부 사항까지 의회가 만들면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냐 얘는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행정 잘하는지 사무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왜냐 집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자, 자치권, 자치입법권 조례 제정 가능하고 법률 유보 적용, 뭐 법령 위반 시 무효다. 조직권은 행정기구 설치 가능이고 인사권 있다. 자, 조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지역 맞춤법이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재정범위는 고유사무, 뭐 단체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는 아니다. 자, 법령 관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당연히 법령 위반 시 무효겠죠. 왜냐? 우리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자치법 해가지고 조례를 이 기본권 침해하도록 제정하면 안 되겠죠. 위임입법 구조는 법률은 조례 위임 시 하지만 시행령 등이 제한이나 대체할 수 없다. 왜냐 자치입법권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조례로 1,000,000원 이하 가능. 자, 자치법은 자치시만의 법입니다. 제2요구. 단체장은 제2요구 다시 한번 봐달라 이렇게 가능한 거고
일부만 봐달라는 불가능하다. 전부만 가능하고 재의결 소송은 이제 제2요구 사유에 한정되는 거고 주민 조례 발할 일방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단지 불가능은 뭐 지방세 이런 것들 정해진 것들 행정기구 설치 변경 뭐 공공시설 설치 반대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이런 거 다 안 돼요. 권한쟁의 심판 가능 지방자치단체랑 지방자치단체 얘네 둘끼리 싸는 거예요. 근데 기관 위임 사무 관련은 이제 국가기관 지임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거 해라 한 거를 다른 지방자치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민조례 발안으로 공공시설 설치 반대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가끔씩 공공시설 설치한다 했을 때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뭐 시위하거나 하잖아요. 이거를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가끔씩 뭐 들어줄 때도 있죠. 그거는 이제 들었을 때도 너무 합당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신의 관계에서 들어주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공공시설 설치 반대는 불가능하다. 검사제도 검사 합법성 플러스 합법적성 검사 가능. 중앙행정기관은 합법성 검사만 가능. 지방자치 보호를 위해서. 왜냐? 중앙이랑 이제 지방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에서 보기에는 이거 목적이 좀 이상한데? 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방은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보호를 위해서 합법성 검사만 할 수 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감사할 때 여기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이랑 합법적성도 다 가능한다. 교육감 관련 재정부담 업무부가 조례 시 제출 시 도지사와 협의 필요. 자 그다음 문제로 바로 올게요. 조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은 공공시설 설치 반대,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심리 대상은 지방의회 제의를 요구할 당시 이 이상으로 지적되어 재의결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자, 제의를 요구할 당시 이 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 심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합니다. 왜냐? 아니 당연히 그럼 그때 이 일을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약간 요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거면 그때 해라. 자 3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할 수 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2교육을 할 수 있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맞죠? 그냥 일부에 대해서 하면은 너무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교육감은 교육 학회에 관한 의안 중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을 시도의에 제출하고자 할 때 미리 도지사와 협의해야 된다. 맞죠? 2번 조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는 없다. 맞죠? 위임한 거는 맡겨라 요 소리입니다. 조례는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 위임 사무와 같은 국가적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맞죠? 왜냐? 국가가 맡긴 일은 별도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권한을 침해한다. 맞죠? 왜냐? 어떤 데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없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알려야 된다든지 약간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기간 내에는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당연히 침해하겠죠. 맞고
주민은 뭐 감면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감면되면은 다 청구하고 난리 났겠죠. 자,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건 우리 아니라고 했죠. 자,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왜냐? 헌법상 보장 범위만 허용을 해주는 거지. 보장 범위만 허용. 그 이외에는 제한 가능.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3번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지방자치법상 공법인인 지방단체의 기관으로는 뭐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집행기관인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맞죠? 지방의회는 뭐 이런 것들 하고 아니죠. 자, 이게 틀렸죠. 지금 규칙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규칙은 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규칙 요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지방의회 규칙 아님.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뭐 인사를 할 수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항목적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중앙은 합법성만 가능하다. 맞죠? 4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헌법상 특정 지방자치의 존속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률로 폐지 불허하는 건 허용되죠. 된다. 왜냐? 자, 예를 들면은 창원, 마산, 진해가 합병했죠. 이런 식으로 원래 시들이 합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시로 됐죠. 하나의 지방이 됐죠. 창원시로. 그때 폐지 분합하는 거 당연히 허용되죠.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유무 또는 범위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하죠. 단지 기관 위임 사무는 안 된다. 사무는 불가. 기관 위임은 이제 국가에서 너희 지역이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는 거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지방의회를 두어야 한다. 맞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을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이 없죠. 가족제도는 한 문제여서 바로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건, 자,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맞죠.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맞죠? 자, 보면은 1990년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1991년 1월 1일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에 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 부칙 조항은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자, 보면은 자, 계모자가 뭐냐? 옛날에는 후처가 있었죠. 합법적으로 이제 부인을 2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후초 만든 게 완전 불법으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재정비를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놔둬놓으면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계모자 사이의 법정 혈족 관계를 소멸시키려 한 조항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3번 혼인과 가제에 관한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인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 차별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맞죠? 소득세법 자산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위반된다. 자, 그 다음에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당연히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죠. 자, 헌법에 대한 기본 제도 봤습니다.